예술만으로 밥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구나 사진으로 작업만 하고 그래서 내가 만든 작품이 밥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왜 학교 선생을 하고 상업사진을 찍겠습니까? 그래서 사진가들이 살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으면 순수한 사진을 찍는 일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항상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위 작품 사진만을 찍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진가가 오늘 소개하는 우종일입니다. 그도 10년 전에는 돈벌이가 좋은 상업사진가였죠. 그러다가 순수 사진으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줄 안다고 다큐멘터리나 상업사진에서 순수 사진으로 종목을 바꾸어 성공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비유하자면 100m 단거리 선수가 달릴 줄 안다고 마라톤으로 종목을 바꾸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사진을 하는 감각이 다르고 사진을 대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들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종일은 그 어려움을 견디고 성공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순수 사진만을 찍고 팔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물사진, 그 중에서 누드 사진만을 찍어서 살아가고 있는 희귀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사진은 해외에서 팔립니다. 여기서 작품 가격을 말씀드릴 수 없으나 그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복 없이 1년 내내 꾸준히 팔려야만 소위 전업사진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의 영국 대사관에도 그의 사진은 걸려있고 여러 나라의 아트페어에서도 우종일의 작품은 꽤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파리 한 갤러리에서 1년 내내 상설 전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은 보통의 사진가라면 참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미래가 막막하고 성공할지 못할지도 모르는 일에 10년을 투자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게 성공의 비법이라고 믿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10년은 투자해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지런히 작품을 만들고 부지런히 전시를 해서 자신을 알리는 일이 전업사진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그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점은 후배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민족과 나라마다 고유하고 상이한 풍속이 있죠.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된 풍속들은 그 민족이 고유 문화로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세계가 하나로 개방된 사회가 하더라도 이러한 고유 문화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동안 미처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지나쳤던 것들이 소중한 가치로서 재발견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단지 이러한 지역성에 기반을 둔 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세계인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종일은 이 점에서 성공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래도록 여인이 아름다움에 있었습니다. 특이한 사진가이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작업한 사진에서부터 최근 작업까지 여자의 몸이 빚어낸 풍경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빚어진 여인들이 몸의 성과 빛의 조화를 깔끔한 연출을 통해서 찍은 사진이 초기 작업의 특징이었죠. 최근에는 한국의 여인들, 특히 조선 후기 여인들이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왕비와 같은 최상류층의 여인부터 당대의 지식인들인 사대부를 상대하는 주점의 여인까지 두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진이 지금을 찍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소급해서 조선시대의 여인들을 찍는다는 상상력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특히 조선의 여인들 중 기생이라 이름으로 불리는 여인들이 관심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당대 여인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계층을 이루죠. 즉 문학과 음악, 그림 같은 교양이 기생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습득되어야 했던 교양인 것이었죠. 황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지칭해서 해어화란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지식인들이 말을 이해하는 꽃이라는 겁니다. 남성들도 이들을 문화적 소양이 있는 교양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은둔히 삶을 살았던 것에 비교하면 이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세상과 소통하며 남성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신세대 여인들이었던 것이죠. 우종일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이들이 내밀한 일상을 호출해내고 있습니다. 상업사진을 하면서 몸에 밴 꼼꼼한 연출력을 통해서 특별한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조선시대의 여인들이 삶이 세밀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전통적 의상과 아직 어린 틀을 벗어나지 못한 여인들이 빚어낸 신비스러운 에로티즘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러한 미는 서구적인 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능적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미를 과학적 평가의 잣대로 분석하려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조선 여인의 미는 드러내는 미가 아니라 보는 자로 하여금 상상케 하는 미라고나 할까요? 그 미는 고유의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미를 최소한도로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적 에로티즘이 또 다른 성감대를 건드는 것에 작가의 생각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 그리고 에로티즘이라는 주제의 축이 옛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문화와 결합하여 한 나라의 시대적 정체성으로 새롭게 견인하면서 시대를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흥미를 줄 수 있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예를 우종일이 작업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들며 여인의 몸을 통하여 다양한 풍경을 설계하고 해석하는 작가에게 여자는 그대로 영원한 의문이고 작업이 대상인 셈이죠. 그 미로를 찾아가는 일이 그가 평생 천착한 일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직설 최건수였습니다.